요즘 주변에 돈 잃은 분 많이 보셨죠? 부자들은 돈을 잃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파산하지 말아라. 항상 대담하게 도전해야 하지만 함부로 자신의 모든 걸 걸지 마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일은 꼬이게 마련이다. 두세 번 정도는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될지도 모른다.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위험을 감수하자. 억만장자들은 빚을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만약 결정이 잘못됐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가? 오차 범위는 얼마인가? 모든 걸 다 걸지 말고 자신의 불리한 부분을 보호해야 한다. 리스크는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위험이 아예 없는 일은 가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성공만 거두게 된다. 그렇다면 위험에서 승리하는 공식이 있을까? 간단하다. 위험과 보상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가진 걸 다 걸지 말고 위험 대비 보상을 파악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 된다. 즉 장점은 가장 크고 단점은 가장 작은 위험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억만장자 시크릿. 네. 사실 뭐 시크릿 이런 제목이 좀 온 우주가 너를 도운다. 약간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될 수 있지만, 이 책을 라파엘 벨지아그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도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작게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해가지고 백만장자 레벨의 부자가 됐고, 백만장자 수준이 아니라 억만장자 수준이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살고 있을까를 알고 싶어서 본인이 직접 5년 동안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러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과 배울 점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은 뭐 세계 최고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정말 비밀 노트와 같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돈을 벌고 싶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어차피 주어진 시간과 기회비용은 동일한데 정말 최고의 부자에게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위험이 전혀 없는 일을 하면서 모든 선택을 결정할 수도 없고요. 근데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거는 정말 무모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뭔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가 좋아서? 정말 위험한 거죠.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죠. 대박이다.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위험과 어떤 보상에서 보상 부분을 되게 크게 부각시켜서 그 부분에 초점이 되게 맞춰져 있어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희망적인 시나리오대로 뭔가 결과가 다 도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어떤 위험과 어떤 보상을 계량화하기보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분들 나름의 어떤 투자 기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맞아. 이걸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다 리스크 대비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내가 이런 이유로 투자를 했어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붙잡고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 부를 이룬 사람들은 확고한 그들만의 어떤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라는 거. 투자든 어떤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 범위 안에서 의사결정을 좀 내리는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댓글 보면은 분양권 3개 가지고 계셨던 분 계셨는데 댓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저런 거 짓을 왜 하지?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진 건 한 3억인데 뭐 분양을 막 30억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계실걸요. 이게 나는 약간 그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거 같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저희 딸이랑 가끔 보거든요, 그걸. 그 뭐지, 이렇게 갈퀴 이렇게 늘어지고 시커멓게 생긴 그 소같이 생긴 거 있잖아. 누군가? 그게 아프리카인데, 거기서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애들이 나란히 서서. 물 마시잖아, 걔네. 네. 근데 우리 딸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안 돼, 안 돼! 이러는 거야. 악어가 오고 있구나. 악어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 딸은 그 감정 몰입이 돼가지고 안 돼, 누야, 도망가. 뒤로 물러나,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악어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 보면은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저 봐봐, 저기서 물을 마셔.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러잖아요. 그치, 그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제3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행동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다. 사실 투자는 그냥 위험한 것만 잘 피해도 안 망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려워하셔서 제가 그걸 약간 팁을 드리면은 네.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마치 동물의 왕국 보듯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듯이 옆으로 물러나서 나라는 사람을 타인처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다른 타인이 하는 걸 구해줘 월브에서 봤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어렵다? 이게 너무 어려워. 그치. 왜냐면 욕심이라는 게 작동하는 순간 뇌가 이성적인 부분이 마비가 돼요. 이 뇌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가 원하는 거 욕심이라는 게 발동을 하는 순간 되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에 대해서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던지 간에 이 과정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안 잃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 책에서 억만장자들은 위험과 보상을 냉정하게 파악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단 그게 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내 문제가 되는 순간 남들한테 조언해 주는 것처럼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 장기판에서 훈수 둘 땐 길이 다 보이는데 내가 장기를 두기 시작하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뭔가 깨름칙해. 그러면 옆으로 물러나서 내가 하려고 하는 투자가 내 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줄지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거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모르면 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은 다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도전해라. 저도 도전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뭘 하든 그 망했을 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하면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투자는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 투자는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하시는 게 맞다. 일단 그래서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게 투자는요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다시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겁니다. 왜? 하다 보면 못 배울 수도 있거든요. 아예 배울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럼 너나이님 투자를 어떻게 배우죠? 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배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영을 배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까 마스터님 얘기하신 것처럼 바다에 구명조끼 안 하고 그냥 뛰어 들어가나요? 일단은 수영 강습을 끊죠.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책을 볼 책을 볼 수 있고. 있죠. 수영 잘하는 법. 그 다음에 수영 강사 선생님이 나오는 유튜브를 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맞아. 여러분 팔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처음에 했을 때 물에 들어가서 이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데 기록이 안 나죠. 유튜브 보고 하는 걸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50m 레인을 20초 안에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러면 근데 가고 싶어. 내 열망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그렇게 배우거든요. 투자도 똑같아요. 투자도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추천도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투자나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들도 보고 지식을 체계화하고 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람을 만나서 배우시는 게 맞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하냐. 맞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는 방법을 구분하는 알려드릴게요. 방법. 네, 거기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는 진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심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는 엔드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투자할 때 저희 어머니가 엄청 만류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아들아, 막 너 그런 거 위험한 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니? 맞아. 요즘에도 그래, 막 나한테. 아들아, 너 괜찮니? 너는? 엄마는 재원이 요즘 되려고. 뉴스를 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 왜, 엄마? 그러니까, 아니, 야,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그렇지. 저희 엄마니까 저한테 진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심이지, 네, 진심이지. 진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심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엄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 실력이 없지. 그렇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심과 그 사람의 실력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요, 의사결정할 때 나한테 야,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 야, 너 투자 같은 거 위험한 거 하지 마. 저 투자할 때 저 회사 선배 중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부동산 같은 거 하면 안 돼. 야, 너 경매? 야, 명도 같은 거 너 못해. 직장 다니면서 너 얼마 힘든데. 아파트? 야, 너 그 많은 아파트들 그거 얼마 위험한데 그거 하나에 몇 억짜리를 네가 어떻게 사? 근데 그 형이 나한테 억하심정 갖고 말했냐? 걱정돼서죠. 진짜 진심이었어. 맞아. 그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 근데 실력이 없는 거지.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그래서 어줍지 않게 다른 걸로 조언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진심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선원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직업적 조언을 할 수 있나요? 어렵죠. 어렵잖아. 왜 내가 배를 안 타봤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저 사람은 뭐 부자니까 뭐 이러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직업적 조언을 구해. 그럼 나는 딱 얘기해 거기서. 저는 마음은 님께서 직업적으로 성공하신 거 원하지만 제가 님한테 그거를 조언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조언을 구할 때 아무한테나 막 하면 안 되고 아무한테 가서 배우면 안 돼요.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진심은 어떻게 검증하느냐? 확인하는 거. 그 사람의 오랜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만나기 전 이 사람의 과거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으면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오래가기 어렵죠. 오래가 어려워요. 미담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실력은 심플해요.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면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다. 인품이면 그 사람이 인품을 갖고 있다. 내 모델로서 배우고 싶다면. 건강이면 그 사람이 건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분야에 있어서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보고 좋은 사람을 잘 선별하셔서 잘 배워나가시는 거. 그리고 투자는 그렇게 배운 다음에 해야만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억만장자, 백만장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해왔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책에 보면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걸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 요거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봐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너무 와닿죠. 네. 두 번째, 자기가 아주 작고 중요하지 않은 먼지 같은 존재며 삶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연히 틀릴 수 있고 넌 아직 다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어떠한 네 결정이 틀릴 수 있어. 그걸 네가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거를 주는 거죠. 세 번째, 위험은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너나이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알고 그렇죠. 이런 걸 채워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배워야 부분들을 된다는 채워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네 번째로, 더 멀리 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지금 당장의 이익, 아니면 지금 당장의 이거 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인생 자체를 모험과 도전으로 여겨야 한다. 너무 좋은 말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쿠션을 확보한다면 더 날개를 펴고 걱정을 덜고 대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투자를 꽤 한 6년, 7년, 8년 해오면서 제가 초반에는, 투자 초기에는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이 이제 막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이던 그런 투자 물건들이 중간중간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가진 돈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그 투자 물건을 동시 진행을 해버려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투자 초기에. 당연히 내가 이 첫 번째 그 투자 물건을 요렇게 요 시기에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물건은 요 다음 시기에 딱 마무리가 될 거야. 그러면 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행을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면서 구명조끼 던져라고 한 거네. 뛰어들면서 던지면 받아서 차고 들어가야지 이거 이거잖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금연적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니야. 난 저걸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평소에 스피드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게 이 구명조끼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섬찟하지. 내가 그게 엄청나게 운이 좋았던 거였구나. 이걸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 구명조끼를 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중간에 내가 흐름대로 안 돼서 두 개 다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운이 좋았구나라는 거를 시간을 지나고 돌이켜보면서 그걸 너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투자 경력이 쌓이면서 절대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좋은 기회가 아무리 와도 일단 하나의 그런 투자 그렇지. 기회를 마무리를 제대로 짓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놓치죠. 솔직히 놓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를 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놓치는데 괜찮아. 놓쳐도 돼. 좀 아쉬울 뿐이지 저 투자를 못해서 내 생활이 흔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잡았다가 오히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내 삶, 내 생활을 아예 망쳐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너무 무섭고 그게 이제 무조건 투자의 기준이 되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는 정말 위험한 거고 정말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나는 정말 한낱 먼지 같은 존재구나라는 거를 나도 황천길 갔다 올 뻔했다고 나는 생각나네. 먼지다. 나는 투자에 있어서 정말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거를 너무너무 느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해봐서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셔라 맞아요, 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고,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내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냥 내가 안 맞았을 뿐인 거지 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총알이 안 나오는 오솔길로 안전하게 걸어가셨으면 해서. 맞습니다. 마스터님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네. 초보 시절에는 되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초보 운전자들 마스터님 성향상 맞아. 마스터님 성향상 그러실 것 같아. 조심하는데 정말 저랑 이런- 너무 다르네요. 성향상 네. 돌다리 딱 이 스타일이시니까. 경험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조금 스스로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그때 또 네, 맞네. 위험해. 맞아요. 그 그때 순간 위험해. 딱 그때 사고가 위험해. 날 위험이 이제 처해지는 거죠. 초보 운전 그래서 떼는 순간 완전 난폭 운전 드라이버가 되죠. 뭔가 운전하면서 뭔가 조금씩 딴짓도 네, 하게 네. 되고 딴 생각도 조금 하게 되면서 좀 위험에 오히려 좀 노출이 되잖아요. 좀 그랬던 경험이 있고 위험이나 이제 그런 리스크가 저는 풍선 부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하면서 더 크게 불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저는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터지지 않게끔 하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시장 안에서 진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판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이 있어야 되나 봐.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이게 괜찮을 것 같고 막 더 해야지 막 할 것 같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좀 많고 그러면은 더 불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더 불면 지금 얼굴 안 보이는데 지금 풍선 이렇게 돼서 해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백날 말해도 안 들어. 안 들어. 백날 말해도 안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본인이 겪지 않으면 그 정말 그 불안감 진짜 막 그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자동으로 미라클 모닝이 되는 그런 거를 쫀득쫀득하면서도 그 불안한 거를 겪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아유 나는 달라. 아이고 당신이나 그랬지. 맞아. 난 안 그래. 이런 상황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시장에서 정말 오래 살아남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항상 투자를 좀 결정을 맞아.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볼 때에도 그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이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 3가지 버전으로 네, 내가 자금적 지출이
500 아니면 1,000만 원씩 좀 더 늘어났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단계가 계속 뒤로 넘어갈수록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으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저는 마인드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돈 벌려고 왔는데 이거 잘못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 건으로 우리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지? 좀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그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하룻밤 좀 자고 일어나면 좀 보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 지금 썼습니다. 마스터님한테 배웠네. 마스터님이 투자 지금 몇 년 되셨죠?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8년 차가 되죠. 네. 네. 8년간 이 시장에 살아남다는 게 쉽지 어려운 않습니다.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조급한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